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해야 운동 효과가 좋다? 절대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혹은 자전거를 타면 살도 빠지고 몸도 정신도 건강할 거라는 생각에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의 강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은지, 아니면 동네 마실 나가는 정도로 타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는 이미 전문가라 다 알고 있다 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뒤로. 어떻게, 그리고 무슨 운동을 얼마나 해야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지 제대로 알고 운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과거 0.1톤에 육박했던 신체를 가졌던 저에게 체중 감량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력을 늘리기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운동 능력의 향상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지 다이어트와 관련된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권장하는 FITT 운동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 시간입니다. 먼저 운동 시간에 따른 지방과 탄수화물 소모량 표를 보시면 운동을 진행하는 시간에 따라 탄수화물의 비율보다 지방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순서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단백질을 소모하여 근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운동을 하는 중간에 휴식을 꼭 해주어야 하고, 그때마다 에너지원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에너지원을 섭취했다면 꼭 소화가 이루어진 후 운동을 해야 더욱더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낮은 이른 오전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조금 더 빠르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다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긴 시간으로 운동하시기보단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운동은 길게 할수록 좋지만 길게 할수록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운동 강도입니다. 흔히 하얗게 불태웠다고 할 정도의 고강도로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처음엔 체중이 줄었지만 이후로는 체중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에 따른 지방과 탄수화물의 소모표입니다. 시간에 따른 소모표하고는 반대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몸속에 지방을 태워야 하는 건데, 표를 보시면 운동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근력이 향상되면서 체중의 변화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도 나쁘지는 않죠. 근력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니까요.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성 운동을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이죠. 사람의 심장은 운동 강도가 강하면 빠르게 뛰고 약할수록 천천히 뛴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뛰는 속도인 심박수는 사람의 몸이 느끼는 운동 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심박수란 1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를 이야기하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60회에서 70회 정도 됩니다. 나이에 따른 심박수 산출표입니다.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로 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저중강도 운동 부분의 체중 감량이 되겠죠. 연구 자료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보통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이 최대 지방 연소 구간이라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 최대 지방 연소 구간 심박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43세, 심박기를 작용하면 평상시 안정 심박수는 74입니다. 운동을 평상시 하지 않는 운동 초보자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운동을 평소 잘 하지 않았다면 심박수가 107에서 123 사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 강도가 됩니다. 저는 평상시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운동 숫달자로 계산하는 게 맞죠. 계산을 해보면 136에서 146 사이의 심박수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군요. 혹시 심박계가 없으시다면 운동 자각도 RPE 지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RPE 지수 13에서 15 정도 강도입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부하에 적응을 해 이전보다 더 적은 심박수로 운동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신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신체 능력이 향상되면 운동 강도에도 변화를 주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세 번째는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은 매일 자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몸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시기보다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시작하여 차츰 횟수를 늘려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유형입니다. 근육을 키울 것인가,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심폐지구력을 키울 것인가 등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해야 할 운동의 유형은 달라집니다. 금일 영상은 다이어트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신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기승전 자전거 타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금일 영상을 정리해드리면 운동 빈도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주, 운동 강도는 심박 구간 60에서 70%인 저중강도로, 운동 시간은 가능하면 길게, 운동 형태는 자전거를 탄다. 다시 한번 자전거 타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금일 내용에 식단도 같이 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아무튼 금일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ith